37 생성자를 이용한 인스턴스 복사입니다. 이번에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턴스 간의 차이라는 것은 인스턴스 변수의 값에 의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클래스 변수는 모든 인스턴스가 서로 공유하고 메소드 역시 인스턴스마다 내용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인스턴스와 같은 내용의 인스턴스를 복사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기존의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새로운 인스턴스 변수에 복사해야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로 카 타입의 참조 변수를 입력받은 생성자를 추가했습니다. 매개 변수를 통해서 복사할 원본의 참조를 얻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원본의 인스턴스 변수 값을 읽어서 새로운 인스턴스 변수를 저장합니다. 카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먼저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각 인스턴스 변수는 기본값으로 자동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기본 생성자에서 3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는 다시 호출합니다. 매개 변수의 화이트, 오토, 오가 4가 각각 넘겨졌습니다. 인스턴스 변수 컬러, 기어 타입, 도어에너, 화이트, 오토 4가 저장됩니다. 두 번째로 카 인스턴스 생성하면 먼저 인스턴스 생성되고 점점과 달리 카 타입의 참조 변수인 매개 변수로 선언한 행동가 호출됩니다. 매개 변수로 첫 번째 인스턴스를 넘겨주고요. 이 생성자는 넘겨받은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새로 생성된 인스턴스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C2에는 화이트, 오토 4가 각각 저장되어 인스턴스 C1과 인스턴스 2의 동일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 생성자를 좀 더 개선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코드를 호출해서 재활용성함으로써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복사하면 기존의 인스턴스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같은 상태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화 작업이 복잡한 인스턴스 여러 개 생성해야 하는 경우 하나의 인스턴스만 복잡한 초기화 작업을 거치도록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생성된 인스턴스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사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면 코드의 효율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전에 상태를 복사해 놨다가 작업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스턴스를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가 하는 경우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 API에 있는 많은 클래스들이 이처럼 인스턴스의 복사를 위해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예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변수의 초기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값을 저장하는 것은 변수의 초기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일을 삭제해도 파일이 점유하고 있던 저장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일에 의해서 덮어 써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 공간이 마련되었을 때 전에 사용하던 공간을 재료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장 공간에 이미 어떤 값을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값을 쓰레기 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는 변수를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사용되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변수와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되는 인스턴스 배열은 각 타입의 기본값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역 변수는 자동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각 타입의 기호값은 앞에서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x와 y는 인스턴스 변수라서 int의 기본값은 0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하지 않고도 이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i와 j의 메소드 안에 선언되어 있으므로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는 자동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변수 i가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값을 저장해서 쓰레기 값이 아니까 값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한다고 제약은 없어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개발자의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영역의 선언은 멤버들, 메소드와 멤버들이 변수들은 클래스 내에서 선언 순서를 관계없습니다. 보통 멤버 변수는 모아서 대부분의 앞부분에 선언하고 그
그 아래에 메서드를 선언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변수들끼리 서로 참조하는 경우에는 지역 변수와는 달리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트 변수는 변수가 만들어진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주문한 다음에 차를 속성을 바꾸는 것보다도 자동차를 만들어졌을 때 이미 적절하게 초기화되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멤버 변수의 초기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명시적 초기화, 생성자 초기화 블록이 있습니다. 명시적 초기화는 간단합니다. 이처럼 변수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고요. 생성자의 인스턴스 변수와 초기화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화 블록이 있는데 초기화 블록에는 인스턴스 초기화 블록과 클래스 초기화 블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 초기화와 생성자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고요. 초기화 블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